2교시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서 우리가 이제 그 차원과 단위에 대해서 이제 배웠었고, 그리고 이제 요 SI 국제 단위계에서는 7개의 이제 그 기본 차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기본 차원에는 각각 기본 단위가 있는데, 그런데 SI 국제 단위계에서는 요 이제 보조 단위를 갖다가 이제 두 개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이제 각도, 즉 앵글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미적분학도 이제 한 번씩 강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이 미적분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뭐 수학 함수를 다루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함수를 갖다 미분하고 적분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공학 계열에서는 이제 수학 함수 중에서 또 이제 삼각함수가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요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은 일부 학생들은 이 각도, 즉 앵글을 갖다가 이제 단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양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각도는 이 단위가 아니에요. 그냥 숫자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뭐 수를 갖다가 뭐 3, 5, 뭐 마이너스 뭐 10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각도도 이제 그냥 단순한 수예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이걸 갖다가 단위를 가진 양으로 이제 착각하는 게 우리가 각도를 이야기할 때 요 도하고 라디안이라는 이제 요 단위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위가 있는 양으로 이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원을 하나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지름이 R인 요 시계바늘을 갖다가 이제 한 바퀴 돌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시계바늘을 갖다가 이제 요 반시계 방향으로 제가 이제 한 바퀴를 돌리면은 요 이제 원이 하나 그려지죠. 자, 이때 이제 그려지는 이 원의 이제 원주 길이. 자, 원주 길이는 2파이 R입니다. 이 원의 원주를 갖다가 재는 방법은 요 이제 바늘 끝에 뭐 실을 갖다가 이제 하나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그리면은 근데 이제 이 실이 이제 조금 이제 뻣뻣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이게 원이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실을 잘라 가지고 이제 그 뭐야 뭐 실이니까 우리가 쭉 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 이제 요 길이를 갖다 자로 재면은 원주 길이가 구해집니다. 이번에는 이 시계바늘을 아주 이제 조금만 회전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부채꼴이 하나 이제 만들어지겠죠. 자, 뭐 부채꼴이 이제 뭐 아주 조그만 거지만 그려졌으니까 이제 원호, 즉 요 이제 아크의 길이를 이제 L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반지름을 아주 조금만 회전시켜 가지고 만들어지는 이 부채꼴의 원호 길이 L하고 요 이제 반지름 R, 그러니까 요 이제 시계바늘, 이걸 갖다 전체 이제 한 바퀴를 갖다가 회전시켜 가지고 그려지는 이 원주 둘레 길이, 요건 이제 2파이R이죠. 자, 요거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반지름 R인 원의 전체의 원주 길이 2파이R하고 아주 조금만 이제 회전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이 부채꼴의 길이, 이제 요 L의 B가 360분지 1이 될 때, 이 시계바늘 회전시킨 각 시타를 갖다가 1도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제 이 시계바늘 R을 갖다가 어느 이제 적당한 각으로 이제 회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 원호 길이 L이 이제 그려지거든요. 그럼 이제 이 부채꼴에 이제 원호 길이 가면 이제 뭐 실을 매달아 갖고 이제 회전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채꼴에 요 원호 길이를 잘라 가지고 이제 쭉 펴서 이제 자하고 이제 그 길이를 갖다가 이제 재는 거야. 그와 같이 했을 때 이 원호 길이 L이 이제 반지름 R하고 이제 같다 이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이제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요 이제 대거리 도하고 요 라디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야? 요 2파이 R, 2파이, 요 파이는 이제 우리가 반올림 해갖고 3.14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뭐 3.14, 1596, 이 소수점이 끝까지 가는 무한소수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차피 그것도 수예요. 그리고 뭐 이도수가 곱해졌으니까, 그 다음에 요 R은 뭐 예를 들어 5cm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숫자 곱하기 cm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 이제
원호의 길이, 요 L도 이제 어떤 숫자하고 이제 센치라는 단위가 붙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뭐, 요 라디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분모 분자에 있는 센치는 약분돼 갖고 없어지고, 이제 순수하게 이제 수만 남는 거야. 이 뭐, 데그리든 라디안이든. 그러면 뭐야? 요 이제 이 각도라는 것은 이제 길이하고 길이를 비교한 것이므로 이제 뭐야? 순수한 그냥 숫자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숫자를 갖다 우리가 차원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숫자를 갖다가 숫자는 우리가 지금 차원이라는 것은 그 뭐 어떤 그 물질,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물질에 이제 이게 어떤 종류의 물리량으로 만들어지냐 그걸 나타내는 건데 이 이제 숫자에다가 우리가 차원이란 말을 갖다가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 각도라는 것은, 즉 앵글이라는 것은 길이와 길이의 비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수로 놓는데 왜 이와 같이 이제 대거리, 즉 도하고 라디안을 갖다가 붙이느냐 이거야. 그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이제 뭐 상대방에게 이제 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듣는 사람은 이제 내가 사라를 이야기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뭐 사가 4개, 1, 2, 3, 4 할 때 그 이제 뭐 개수를 헤아리는 그 사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개수를 나타내는 숫자 4가 아니고, 요 이제 회전을 시켰을 때 이제 그때의 회전각, 즉 회전각인 이제 사도를 이야기하고 싶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그냥 이제 이 4를 갖다가 이제 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제 이렇게 헤아리는 그 숫자로 이제 오해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4라는 숫자는 각도, 뭐 예를 들면 이제 사도, 안 그러면 사라디안. 난 지금 회전각을 이야기하는 걸 갖다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이 대거리하고 라디안을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이제 앵글, 즉 각이라는 것은 단순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 단위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럼 왜 또 이제 SI 국제 단위기에서는 야를 갖다가 왜 또 이제 보조 단위라고 하느냐 이거야.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제 이 각도라는 것은 물론 이제 순수한 수지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순수한 수하고 이제 요 회전시켰다는 이제 회전각, 이건 또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SI 국제 단위기에서는 이 각이라는 게 이제 순수한 수이기는 수이지만 이제 회전을 나타낸다 하고 이제 단위라는 용어를 갖다가 붙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것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 이제 평면각. 자, 이거는 이제 이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뭐 요 대거리하고 라디안은 이제 평면에서 그려지는 이제 각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뭐 평면각이라고 그냥 뭐 이름을 붙였어요. 각도에는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요 이제 평면각 말고 또 이제 입체각이라는 이제 또 각도가 있거든요. 요 이제 영어로는 이제 솔리드 앵글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솔리드 같은 거 보통 이제 고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요 이제 입체각의 단위는 스테라디안입니다. 라디안에다가 STE만 붙여주면 돼요. 이제 이 솔리드 앵글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 기울어는 이제 오메가로 표현하는데 요 이제 요 그 입체각은 요 구를 갖다가 하나 그렸을 때 요 구 표면에 그려지는 이제 원형의 면적하고, 그러니까 이제 구 표면의 면적하고 요 이제 구 표면에 그려지는 원형의 면적을 비교한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아주 이제 큰 구 안에 내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시선을 갖다가 이제 천장을 갖다가 이제 쳐다보면서 이제 고정을 시키고 내가 이제 회전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 바퀴를 이제 뺑 돌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구 천장의 요와 같은 이제 구의 표면에 이제 어떤 이제 하나의 원이 그려질 거라고요. 그래서 이 원의 면적을 갖다가 A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려진, 구의 천장에 그려진 이 면적 A가 지금 현재 내가 지금 현재 이 구의 중심에 내 눈동자가 있잖아요. 내 시선이 이제 고정된 채로 있는데, 요 반지름, 이 구의 반지름 R의 제곱하고 비교해가지고, 요 천장에 그려진 이 원형 면적이 구의 반지름 R 제곱하고 같을 때, 즉 A가 R 자승일 때 요걸 갖다가 1스테라디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구 표면 전체를 다 쳐다봤다고 하겠어요. 자, 그러면 요 구의 표면에 이제
내가 전체를 다 쳐다본 요 구의 표면적은 4파이 R 자성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차피 이제 구의 이제 그 뭐야, 요 반지름은 R이니까, 그럼 요 이제 반지름 R 자성하고 비교하면은 내가 요 구 표면 전체를 다 쳐다봤을 때의 이제 요 그 구 표면적하고 비교하면 이제 4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면각에서 360도 혹은 2파이 라디안에 이제 해당하는 요 입체각에서는 이제 4파이 스테 라디안이 이제 전체 입체각이 되겠습니다. 입체각을 요 시각적으로 이제 그 뭐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아이스크림 콘을 생각하시면 제일 이해가 편합니다. 사실 우리 요 이제 기계공학에서는 요 입체각을 잘 사용은 안 해요. 사용할 일이 거의 없죠. 근데 요 이제 입체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여기에 이제 뭐 빛의 광원이 있다라고 생각하겠어. 그래서 이제 빛이 이제 우리가 전기를 넣어가지고 요 이제 빛이 이제 뭐야 이제 퍼져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이제 뭐야 빛의 광원에서 나오는 이제 뭐 이 빛의 알갱이수는 똑같아 이거야. 똑같은데 이게 이제 뭐야 진행하면서 점점 넓게 퍼져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요 단위 면적당 어느 이제 거리 R에 이제 요 광원에서 거리가 R인 곳을 갖다가 이제 통과하는 이제 빛의 알갱이수, 단위 면적당 알갱이수는 적어질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빛의 밝기가 감소하겠죠. 뭐 이런 거 계산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공학에서 수를 다룰 때는 아주 큰 수를 다룰 때도 있고 아주 이제 작은 수를 갖다 다룰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이블 1.2에는 이제 우리가 큰 수나 작은 수를 다룰 때 이제 사용하는 이제 적두어, 즉 프리픽스에 대한 이제 설명이 있네요. 자, 1은 이제 10의 0승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10의 0승, 1승, 2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적어도 이제 기계공학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뭐야, 한정시키면은 기계공학에서는 이제 10의 3승인 이제 킬로, 그 다음에 10의 6승인 이제 메가, 그리고 10의 9승인 기가, 뭐 이 정도까지가 이제 뭐야, 10의 0승, 즉 1보다 이제 큰 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뭐 10의 3승에서 뭐 9승까지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입니다. 1보다 작은 이제 소수점 아래에는 이제 그 기계공학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 10의 마이너스 2승, 즉 센치하고 이제 10의 마이너스 3승 미리,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 이제 마이크로까지 이제 주로 사용을 하죠. 자, 그러면 요 이제 마이크로메타 같은 경우는 10의 마이너스 6승 메다거든요. 그럼 이 정도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우리 이제 그 실 중에서도 이제 우리 천 짤 때 아주 가는 실로 짜는 경우에 그 실을 갖다 우리가 이제 극세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극세사인 경우가 이제 10의 마이너스 6승메타, 즉 1 마이크로메타에서 이제 10 마이크로메타 그 정도 사이즈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꽃 같은 거 틀 때 이제 먼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햇빛에 보면 이제 먼지가 뿌옇게 이제 틀리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마이크로메타 사이즈 정도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 그 나노과학이 이제 발달하면서 10의 마이너스 9승, 즉 나노메타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럼 요 이제 나노메타는 거의 이제 뭐 원자들이 몇 개 모여가 있는 이제 분자 사이즈야. 그리고 이제 원자 사이즈는 우리가 이제 옹스트롱 10의 마이너스 10승 메타, 즉 이제 옹스트롱이라는 단위를 갖다가 사용하죠.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12승이 이제 피코하고 10의 마이너스 15인 펜토도 이제 뭐야, 이제 나노과학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1피코 세컨드, 그럼 10의 마이너스 12승 초잖아요. 그죠? 요런 것은 이제 주로 이제 기체나 안 그러면 이제 전기 이런 이제 분자들의 운동을 갖다가 이제 관찰할 때 이제 10의 마이너스 12승 초를 갖다가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펜토초,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5승 초, 뭐 이걸 갖다가 이제 분자의 운동을 갖다가 이제 관찰하기 위한 시간 단위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냥 뭐 참조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위를 사용할 때는 뭐 5m를 갖다 그냥 한글로 적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냥 이제 영어로 이제 5m 혹은 이제 단축형으로 5m 이렇게 적는데 SI 국제 단위계에서 이와 같이 이제 단위를 갖다가 표현할 때에는 이제 예를 들어 5m 같은 경우에는
풀네임으로 적을 때는 이 오라는 게 복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복수형 의미 이제 s를 붙여가지고 오 메타스라고 적고 단축형, 그러니까 이 메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막 기호로 표현할 때 단축형으로 이제 메타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는 그냥 오의 메타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국제 단위기에서는 반드시 요 숫자하고 단위 사이에는 이제 뭐야 한 칸씩 띄워야 됩니다. 그냥 뭐 요 한 칸 띄우는 게 숫자하고 단위 사이에 이건 이제 국제 표준 단위계에서 그냥 규정한 거예요. 그리고 요 이제 단축형 단위, 즉 이제 m, 메다를 나타내는 m을 쓸 때 이제 5메다 이렇게 적어야지. 이게 뭐 5가 이제 복수형이라 해가지고 요 s를 갖다 붙여 적으면 안 돼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숫자하고 단위 사이에 이제 한 칸 안 띄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 5하고 이제 메다 이걸 갖다가 이제 복선이고 OMS 이렇게 이제 적었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뭐 SI 국제 단위계에서 이제 지정하는 대로 여기 이제 숫자하고 단위 사이에 이제 한 칸을 띄웠다 할지라도 적은 사람은 이게 이제 5m고 복수형이니까 S를 붙이는데 이렇게 적어 놓으면 뭐 한 칸을 띄웠다 하더라도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제 문서를 보는 사람은 이걸 갖다가 5ms로 인식을 해버려. 그럼 뭐야?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초 즉 이제 밀리세컨드로 인식을 하니까 요거 S를 갖다가 붙이면 안 됩니다. 국제 단위계 이걸 갖다가 이제 또 국제 표준 단위계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걸 갖다가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 International System of Unit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영어 약자를 만들 때는 이제 적두를 갖다 따잖아요. 그래서 이제 ISU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SI 단위계라고 하느냐 하면은 요 이제 SI라는 게 프랑스인 이제 요 제가 프랑스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스템하고 인터내셔널 요 접두 두 개를 따가지고 이제 SI 단위계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국제 도량형 기구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각 단위나 이제 그 뭐야 물리량을 갖다 정의하는 이제 국제 도량형 기구가 프랑스 파리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국제 도량형 이제 기구의 위원회가 이제 회의를 갖다가 하잖아요. 그럼 요 프랑스에 이제 파리에서 이제 회의를 갖다가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SI 단위계라고 하지 않나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SI 단위계에는 이제 NKS 단위를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단위계거든요. 그러니까 메다하고 킬로그램하고 세컨드가 되겠죠. 요 SI 단위계에서 우리가 이제 그 뭐 큰 이제 수를 가지는 일단 단위를 갖다 적을 때 이제 규정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뭐 이와 같이 이제 그 천 단위 그러니까 이제 천 단위 공 3개에서 이제 우리가 숫자를 적을 때 보통 이제 콤마를 적잖아요. 그런데 이제 SI 단위계에서는 요 이제 그 단위를 적을 때 어떤 규정을 주는가 하면은 요 콤마를 쓰지 말고 요 콤마가 들어가는 자리에 이제 한 칸씩 이제 뭐 요 이제 공백을 갖다가 이제 두고 이제 한 칸씩 띄워서 이제 쓰도록 이제 규정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요와 같이 이제 요 숫자가 이제 굉장히 큰 경우에는 이제 숫자들이 쭉 이제 뭐야 이제 그 표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은 요 이제 숫자가 너무 길면은 이제 이 라인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줄바꿈을 할 때 이게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줄에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 숫자가 그다음 단위하고 같이 뭐 이게 뭐 우리가 A4 용지에 이게 뭐 줄바꿈으로 이 숫자가 뭐야 이 라인이 바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요 숫자하고 단위를 갖다가 적을 때는 이제 세 단위마다 이제 한 칸씩 띄우고 그 다음에 단위 이 이제 약자를 적을 때 마찬가지로 숫자하고 한 칸을 띄우고 요와 같은 이 이제 표기가 이제 한 라인에 다 들어가야 된다. 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뭐 숫자하고 요 이제 그 단위를 갖다가 이제 약으로 이제 약자로 된 단위를 적을 때에 이제 요 규칙은 이미 설명을 드렸고 어쨌든 이제 요 SI 단위계에서는 7개의 기본 차원 즉 펀더멘털 디멘전을 갖다가 정의하고 있고 요 각 기본 차원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 단위 이제 하나씩 있으니까 총 이제 뭐 기본 단위도 7개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평면각하고 이제 입체각 요 두 개의 이제 각에 대한 보조 단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 지도는 이제 SI 단위계, 즉 이제 국제 단위계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를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SI 단위를 쓰고 있는데 쓰지 않는 나라가 이제 미국하고 이제 영국이 이제 원래
뭐 예전에 이제 세계를 갖다가 지배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요 SI 단위기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뭐 영국 단위기 즉 피트 파운드 단위기를 쓴다는 거거든요. 그 요 영국하고 이제 요 아프리카에 보면 이제 라이베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쪽 동남아시아에 보면은 버마 지금 이제 우리 예전에는 버마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이제 미얀마 요 이제 네 나라가 아직까지도 이제 요 피트 파운드 단위기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뭐 EU에 이제 포함됐다가 다시 이제 EU를 탈퇴했었는데 사실 영국은 지금 현재 피트 파운드 단위계를 갖다가 주로 쓰지만은 요 SI 단위계도 같이 쓰는 즉 혼용하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에 반해 미국하고 라이베리아 이제 요 그 미얀마 이 세 나라는 완전히 이제 뭐 100% 피트 파운드 단위기 즉 영국 단위기를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요 항공산업하고 항공업계에서는 여전히 이제 그 영국계 단위 피트파운드 단위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SI 단위기를 갖다 사용하고 있는 이제 국가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어디 해외여행 같은 이제 이 장거리 여행 하시다 보면은 이제 자기 좌석 앞이나 안 그러면 좌석 이제 그 뭐야 위에 이제 모니터가 있잖아. 그래갖고 이제 지금 이제 항공기가 지금 뭐 고도 얼마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 바깥에 이제 공기 온도는 이제 몇 도씨고 이런 거 이제 이제 요 뭐야 모니터에 보여주는데 그때 보면 보통 이제 뭐야 요 고도는 뭐 몇 피트 뭐 요쪽 이제 항공기 바깥의 대기 온도는 몇 도 F 이렇게 이제 뭐야 영국계 단위계 피트 파운드 단위계로 이제 보여주는 경우가 많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유럽에도 지금 이제 에어버스라는 이제 항공기 제작 업체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군용기하고 그러면 이제 전투기나 뭐 폭격기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민항기 요거 이제 만드는 회사가 지금 현재 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회사가 이제 미국의 록히드 마틴하고 보잉 요 두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들이 미국 회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항공산업이나 항공업계에서는 아직도 이제 여전히 피트파운드 단위기를 갖다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에 가려면은 요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 미국 가는 비행기가 요 이제 태평양을 가로질러 가지고 미국에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구가 이제 동그랗잖아요. 그냥 이제 지구는 구체이기 때문에 요 태평양을 가로질러 가면은 비행기가 뭐야 상당히 많이 날아가야 돼요. 즉, 뭐, 비행기가 날아가야 되는 거리가 이제 멀어지거든요. 그러면 뭐, 비행기가 날아가야 되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은 뭐, 기름이 많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이 요 이제 그 뭐, 여객기 운영하는 회사, 항공사들이 이 기름값을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 가는 비행기들은 요 이제 극지방 쪽으로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지방 쪽으로 날아가고 미국의 이제 그 알래스카에 있는 요 앵커리지에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미국의 이제 요 동부해안, 그러니까 대서양 쪽이나 안 그러면 요 이제 서부해안, 이제 요 태평양 쪽 이쪽으로 이제 다시 이제 기름을 넣고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비행기가 날아갈 때 요 뭐야 요 여객기 같은 경우는 기름 탱크가 그냥 날개요. 여기 기름 꽉꽉 채워서 안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무겁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날아가기 위해서 기름을 많이 소모해야 되거든요. 지가 무거우니까. 그래서 이제 기름을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끝 넣고 가가지고 앵커리지에서 이제 연료 공급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연료 공급을 할 때 이제 그 뭐야 이제 우리 질량 같으면은 우리 이제 그 SI 단위계에서는 킬로그램이고 이제 요 빅파운드 단위계에서는 파운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환산 잘못하면은 요 기름을 갖다가 이제 뭐야 내가 지금 요 앵크리지에서 요 미국 동부 해안으로 이제 날아가는데 그럼 기름 환산 잘못하면 이제 기름을 적게 넣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 보시면은 뭐 1파운드가 우리 이제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한 반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기름이 부족하니까 이제 뭐 어디 중간에 이제 다른 공항에 이제 뭐야 그냥 목적지까지 못 날아가고 중간에 이제 기착을 해갖고 기름을 다시 공급받고 뭐 이래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데 예전에 이게 뭐 우리나라 항공사인지 모르겠지만 요 앵크리지에서 요 이제 연료 요 환산 잘못해가지고 요 뭐야 중앙에 목적지까지 못 가고 중간에 있는 이제 뭐 요 공항에 그냥 뭐 비상으로 이제 착륙하고 기름 다시 공급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 근데 요 알래스카에 있는 요 도시 이름, 요 앵크리지, 참, 이 이름도 참 희한하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앵크리지라는 도시 이름은 아주 이제 예전에 이제 지역 이름을 갖다가 도시 이름으로 이제 명명했을 것 같은데, 앵카가 이제 어떤 뜻인가 하면 우리 그 선박 있잖아요. 근데 선박이 이제 어디 이제 뭐 한 군데 정지하려면은 닷을 갖다 떨어뜨리잖아. 그게 이제
앵카거든요. 그래서 앵크리지. 가면 이건 뭐, 이 닷을 갖다 뜯는다는 그런 놈이네요.